네, 오늘의 큐브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25살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됩니다. 네,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운영자 조 씨뿐 아니라 회원들의 처벌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계속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는 아직 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할 텐데 네. 지금 이게 일부 보도로 의하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이유는 예. 딱 한 가지. 무슨 예. 말이냐면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별 논란이 없어요. 뭐 저는 뭐 괜찮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신상공개위원회는 관련된 분들이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예. 정말 신상공개가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네. 또 이 신상공개를 통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런 고민이 있어지기 전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안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정말 어떤 아주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고려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된다고 판단하고 알 권리를 내세워서 이걸 공개한다? 그래서 만약의 예. 경우에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2차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피해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나오게 될 텐데 네.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 정말 문제가 없는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론은요, 기본적으로 시청률 경쟁을 하고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본인의 프로그램을 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선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 자체가 사실 공정하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알 권리를 내세워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이게 정말 국민들은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안 했다. 그러면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왜 공개 안 하느냐라고.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언론사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그게 지금 이제 언론사가 어느 정도 큰 규모니까 또 논란이 되지만 조그만 규모의 언론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위험성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이 끝나시는 순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네.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가 과반으로 공개에 찬성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방금 들어왔고요. 예,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조주빈입니다. 25살이고요. 신상 공개가 결정됐고 경찰은 주민등록증 사진도 네.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또 재범 방지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하고요. 추후에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이 있겠지요.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 뭐 그건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만 실제 이제 그런 과정에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릴까요? 네. 지금 조주빈 씨의 신상 공개를 예, 심의위에서 나가고 있네요. 과반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경찰에 의하면 조주빈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이 사진인 것 같고요. 예. 경찰은 일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재범 방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신상공개위원은 경찰관 3명, 법조인, 대학 교수, 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반의 의견으로 공개 찬성 의견이 과반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까요? 25살입니다. 이름은 조주빈이고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은 조주빈의 주민등록증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잡히는 내용은 그러한 것 같고요. 네, 박주희 변호사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질문을 드리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론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뭐 언론사에서 먼저 공개하기 이전에 이 공개 요건을 갖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공개 요건이 갖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증거가 다분히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국민청원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사안 자체는 이런 뭐 언론에서 먼저 공개하기 전에도 이미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공개로 얻는 이익과 예. 공개로 해서 얻는 이익을 두 개를 형량을 해가지고 사실은 파악을 하는데 예. 사실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됨으로써 비공개를 하면서 얻어지는 보호이익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같은 처음에 이제 최진봉 교수께 드렸던 질문을 박 변호사께도 같이 드려볼까요? 그 언론이 먼저 보도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엄연히 법 규정이 있는데 이걸 앞서서 언론이 보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언론이 먼저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설사 알 권리 보장의 이익이 크다고 하면 어련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예. 하루 이틀 먼저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적인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25살 조주빈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신상은 이제 공개가 됐고 과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일 텐데 조 씨부터 좀 짚어보면 일단 조 씨 처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조 씨의 행위를 사실은 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일단 그러니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냐 아니면 그 성년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성년의 경우에는 성년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하고 이를 배포했을 때는 이거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영리 목적으로 배포를 했다라고 하면은 10년 이하에도 처해질 수 있는 이 중범죄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 관련 내용 다루면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내드린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워낙에 많은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답변에 대한 필요성, 뭐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 답변 요건이 갖춰진 거는 뭐 분명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리고 또 재판을 앞두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할 수 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인권 유린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권 유린 사건이잖아요. 이 여성들에 대해 인권이 완전히 말살이 됐어요. 이건 정말 성착취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이런 나쁜 짓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세요 또. 네. 그리고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만약에 청와대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피했겠죠. 그런 예, 말은. 예. 그러나 이 사안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미지와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에서 엄중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볼 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본인 인권 변호사하면서 느낀 게 뭐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거나 성폭행을 해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내려졌어요. 너무 가볍게 내려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좀 더 엄격하게 좀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예. 너무 안이한 태도로 보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국민적 공분도 중요하지만 인권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새롭게 봐야 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예. 대통령이 함께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처벌 수위와 관련된 내용이 살짝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 보면 아까 이제 어떠한 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고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과는 좀 상반되게 처벌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나 소지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예. 근데 다만 이거를 적용하는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에 대한 인식이 그 법정형과는 많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아동 성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보호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 법원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이번에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지금 온라인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서는 굉장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사를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같은 범죄라고 해도 이 처벌 수위가 다른데 예. 이제서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월에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유사한 사례로 그나마 언급되고 있는 어떤 사건의 최종 판단이 1년 6개월이라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국민들은 물음표를 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제 양형 기준도 그렇다 하고 기준이 없는 조항도 있다고 하니 이건 결국에 이제 누가 나서야 되는 문제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양형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뭔가 그 법정형 안에서 이거를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선고형도 높아질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적용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이런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같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러한 온라인 특히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음란물을 만든 사람들이 그 20% 정도만 유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예. 나머지 그러니까 40% 이상은 뭐 벌금이나 아니면 예.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 선고유예도 이제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 굉장히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예. 실제 만들어온 법정형과 선고되는 선고형의 괴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법조계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이 같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태의 대표적인 인물 이제 조주빈 씨의 신상은 공개가 됐지만 지금 이 회원이 26만 명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도 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이 회원들 또 이제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도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사실 지금 국민들의 공부는 이걸 제작해서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서 향하는 것도 있지만 이를 본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이런 거를 찾아본 회원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를 좀 약간 현실적으로 짚어보면 일단 26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6만 명의 신상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IP 추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차용 폰을 쓴 사람들도 있고 또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26만 명의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도용한 건지 이거를 사실을 감별하는 이 작업도 만만치는 않을 거고 설사 신상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26만 명을 정말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좀 고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죄명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큰 지금 관점입니다. 네. 예. 이거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어려운 대목들이 이제 다시 등장한 건데 메신저, 텔레그램입니다. 네. 텔레그램 전 사실 쓰질 않아서 예. 잘 몰랐는데 이게 뭐 보안이 좋고 익명성이 강하고 뭐 여타 등등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 경찰이 이걸 들여다보는데 어려운 조건의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외국의 서버가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예. 본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사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여성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성착취 문제는 아주 엄벌에 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요 소지만 하고 있어. 우리도 물론 소지하면 처벌받습니다만 네.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이라면 설득하면 어느 정도 공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돈을 내야 입장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입장료를 얼마씩 내야만 들어가게 돼 있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조주미라는 사람이 아주 주저면밀하게 가상화폐로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를 그것도 바꿔가면서 예. 그래서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럼 실제 이 사람한테 돈 보낸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상화폐를 바꿔서 예.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압수수색해서 예. 거기에 돈 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찾아내서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수사 그 망을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를 거론한 이유가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좀 제각각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게 좀 어려울까요? 근데 그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이 범죄에 많이 악용되는 게 사실 그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예. 이 하나하나당 번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이 사람이 실제 누가 있는지 이름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거를 중개하거나 이걸 서비스하는 업체마다 본인들만 해도 보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사실 좀 힘든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할 때 법무부가 범죄 단체 조직죄를 검토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조직이란 말은 뭐냐면 예. 이게 범죄 행위 보면요 가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 여성한테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걸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입해서 봤다고만 보지 않고 예. 실제로 이 범죄 조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가입만 했다고 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럼 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상을 만들으라고 지시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한 부분으로 보고 처음부터 이 영상을 만드는데 개입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지점이라면 보완이 돼야 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좀 정리해서 다시금 뉴스 속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방금 전에 3시죠. 3시에 이 신상 공개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5살 조주빈의 신상은 공개됐고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여드린 대로 사진은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조주빈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또 재범을 방지하는데 고려하는 차원에서 네. 또 추후에는 검찰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박사방 사건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